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지금 1099 인플로이로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거 1099으로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다른 또 동영상들을 같이 다 봐주세요. 하나만 보시고 계속 그 댓글을 다시면서 질문을 하면 제가 일일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질문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하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정보, 저만의 경험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포뮬러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포뮬러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페이첵을 받았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서 느꼈고 제가 이거를 왜 이런지를 알게 되어서 저만의 이제 그런 난리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1099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소득세를 이제 신고하는 방법, 내가 돈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99은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얘기해요. 자, 개인 사업자와 자영업자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영업자는 자기가 오너이면서 누구한테 봉급을 받지 않으면서 일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오너이기도 하고 그냥 직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작가가 어떤 계약을 받아서 의뢰인의 이제 요청으로 인해서 받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한 회사와만의 관계가 아니고요. 1099는 다수의 고용주부로부터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즉 1099으로 받는 분들은 딱 직장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직장들은 딱 한 직장만 갖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 계약 하시는 분들은요. 1099이 아니고 보통은 W2로 페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텝 바이 스텝 케이스가 좀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저는 표준화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샘플이에요. 페이첵에. 자, 여러분들 W2를 받는 분들 그 페이첵 포맷을 보면은 자, 오른쪽에 세금 공제를 이렇게 쭉 하고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3,000불을 받는 분이 세금 공제 후에 지금 이 샘플을 기준으로 2,182불 50전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금을 떼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금이 도대체 어떤 걸로 띄어지고 이거는 무엇인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W2를 받으시는 분, 1099 하시는 분, 셀프 인플로이어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꼭 봐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페이첵에는요, 각 이 종류의 이제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페더럴 텍스가 있고 FICA라서 보통 파이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그 다음에 스테이트, 그리고 SDI. 자, 이거는 각각 무슨 이제 세금이냐? 페더럴은 연방 소득세.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는 거예요. 자, 파이카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물론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떼지만 딱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밖에 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메디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메디케어를 받는 그 세금이에요.
자, 그리고 스테이트는 주 정부에 내는 소득세고요. SDI는 주 정부에 내는 장애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2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SDI를 내시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가 되셨을 때 주 정부에 청구해서 장애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미 급여를 받으시면서 다 이 세금을 내셨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파이카예요. 파이카는 페더럴 텍스인데 뭘 위한 거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한 텍스예요. 자, SDI는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99이나 셀프 임플로이어 분들 반드시 이 다음 페이지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표를 보면 오렌지색으로 포괄되는 게 있고 블루색으로 포괄되는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1040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개인 소득을 신고하면서 환급금이냐 이게 내가 환불을 받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지금 오렌지 컬러에 있는 소득세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총 연방하고 주정부하고 합해서 558불을 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블루는 뭐냐면 복지를 위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불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must, 반드시 내고 절대로 소득세 이렇게 환급하는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매달 972불씩 냈으니까 나 이거 환급금 9,000불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환급이 가능한 세금이 있고 환급이 아니고 그냥 존속되는 세금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하면은 환급이 되는 세금은 생명보험처럼 받아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환급이 되지 않는 거는 자동차 보험처럼 그냥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가장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1099 받으시는 분들 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이카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한 세금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지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새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최고 1년에 4포인트까지밖에 적립이 안 돼요. 100만 불을 벌든 10만 불을 벌든. 왜냐? 복지 세금은 일정 페이롤을 정해서 주는 거라 100만 불 받는다 그래서 100만 불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일정 어마운트 맥시멈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책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은퇴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포인트가 총 40포인트가 필요해요. 그거는 필수 요구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총 40포인트에서 4포인트를 나눈다면 결국은 1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로 계산했을 때 10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중간에 한 2년을 내가 일을 못했다 그러면 그 2년을 채우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1099으로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 복지 세금에 대한 공제가 없으세요. 결국은 인컴 텍스,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한 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99으로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계속 20년, 30년 세금 보고를 하셔도 이 텍스 크레딧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1099으로 10년을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시고 세금 보고를 하셨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소득세에 관한 것만 내신 거고 복지 세금에 대한 걸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10년 동안 W2를 받으면서 세금을 공제하신 분들은 40포인트가 완성이 되지만 1099으로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포인트가 0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65세 이상 지나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99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떼지 않아서 더 많이 당장은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셨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9으로 받는 분들, 특히 누구한테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여러 회사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자영업에 가까운 분들을 제외하고 한 회사 소속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1099으로 받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W2가 겉으로 보여지기는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나중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캐시를 벌더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요. 경기라는 게 평생 좋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을 2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거는 미국 경기가 거의 텀이 10년에서 12년, 좀 짧으면 7년에서 8년 정도가 약간 다운이 돼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 경기가 좋을 때 집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두 분의 두 분의 인컴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시거나 하세요.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한 분이 실업자가 돼버리면 그 집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제 방안, 뭐 론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구제 방안이 있을 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인컴 보고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올해에 그런 해당 사항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페이먼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자가 좀 밀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론 모디피케이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2019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돼요. 내가 인컴이 실제로 8만 불이 있는데 캐시를 벌은 거를 만약에 빼시거나 해서 4만 불로 보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금융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나와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할 때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게지 터졌을 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정말 베네핏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자를 2%로 낮추는 거. 그런데 그 은행에서 직원이 하는 말이, 미국 직원이 하시는 말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퀄리피케이션이 딱딱 맞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앞에서 캐시를 받은 것도 보고 해라. 그래야 득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해서 제가 무슨 편법으로 뭐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다 보면 당장에는 내가 세금 내고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어떤 위기가 올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조금 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주위에 같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버튼이 올라갈수록 제가 정말 잠을 안 자면서까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만드는 힘이 돼요. 그래서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